자, 이번에는 모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표집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모 평균에 대한 출제가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모 비율의 추정이라든지 모 비율의 차이에 대한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모평균의 차이 이런 것들의 추정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 샘플 수를 추정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 우리 사회조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지율이나 뭐 찬성률을 보는 조사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쓰임새가 있어서 잠깐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라지 피햇의 분포를 일단 알고 싶어요. 라지 피햇은 표본의 비율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모 집단의 모 비율 스몰 p인데 그걸 몰라서 크기가 n인 샘플을 뽑는 거예요. 그럼 표본으로부터 통계량이 나오겠죠? 통계량 그거 n명 중에 몇 명이 지지하느냐, 찬성하느냐를 추정한 것을 라지 피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라지 피햇과 이 p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걸 살펴볼 거예요. 자, 만약에 모집단이 이항 모집단이라서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률 P인 베르누이 시행을 총 N번 실시해서 거기에서 몇 명이 지지했느냐, 찬성했느냐, 이렇게 한번 성공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X의 기대값은 총 시행횟수 곱하기 성공률이었고 그 다음 X의 분사는요. 기억나세요? 총 시행횟수 곱하기 성공률 곱하기 1-P 실패율이었습니다. 자, 이때 N을 충분히 크게 뽑아주는 거예요. 표본을 뽑을 때 N을 충분히 크게 뽑아줍니다. 자, 우리 그 비율에 대해서 대표본인가를 살펴볼 때는 단순히 N만 보는 것이 아니라 N과 P를 동시에 봐요. 그리고 n과 1-p의 곱도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대표본이라고 가정하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봅니다.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예요. 이 사람들을 총 응답자 수로 나눠버리면 표본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이게 바로 라지 p 햇이 되는 거죠. 이게 표본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x바의 형태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으로부터 라지 p 햇의 기대값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n분의 x 해서 n분의 1 곱하기 x의 기대값 하면 n분의 1 곱하기 np 해서 결국에 표본 비율 라지 p 햇은 어때요? 모 비율, 그것의 평균은 모 비율이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라지 p 햇의 분사는 자, 똑같이 라지 피엣 대신에 이거를 대입을 해줍니다. 자, 분산이니까 제가 잘못 썼죠. 여기에 기대값 아니고 분산이 되고요. 분산이니까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x의 분산을 위해서 np 1-p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n제곱 분의 np 1-p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 n분의 성공률 곱하기 실패율 이렇게 돼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라지 피엣은 대표본일 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요. 따르고 그 다음에 그것의 비율 평균은 모 비율 p 그것의 분산은 n분의 p 1-p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모 비율 p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을 계산할 겁니다. 맨 처음에는 가장 좋은 점수 정량 P햇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라지 P햇에다가 P를 빼고, 그쵸? 여기에다가 스몰 p를 빼고 그것의 표준 편차인 루트 P 1-P를 나눠주면 얘는 어떻게 해요? 또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니까요. 그래서 이 분포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루트 n분의 p 1-p 요거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가장 좋은 짧은 주어진 신뢰도 하에서 가장 짧은 신뢰 구간을 계산하려면
양쪽의 꼬리 확률 2분의 알파씩을 가지는, 그죠? 가지게끔 해서 내가 실내 구간 추정할 거예요. 부등식 세워볼까요? 라지 p 햇 빼기 스몰 p 나누기 루트 n분의 p1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보다 크고 플러스 g 2분의 알파보다도 작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p만 중간에 놓고 다 이항시켜서 p에 대해서 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 보니까 p가 분자에만 있을 뿐 아니라 분모에도 있어요. 심지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대표본일 때만 이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근사 실내 구간을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표본이기만 하면 표본의 비율은 결국 뭐 비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있는 p는 그대로 두고 여기는 추정한 p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풀어볼게요. 자, 풀면 p는 뭐보다 라지 p 햇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햇 1 마이너스 라지 p 햇 보다 크고 뭐보다 라지 p 햇 플러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라지 p 햇 1 마이너스 라지 p 햇 보다도 작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내 구간의 하한과 상한을 어떻게 해요? 좋은 점 추정량 p 햇에다가 그죠? 똑같은 크기의 표지 오차를 여기다가 한번 빼주고 여기다가 한번 더해줬어요. 이게 바로 표지 오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는 문제가 슬슬 풀릴 겁니다. 자, P에 대한 추정량, 점 추정량 선택해가지고 95% 실내 구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343명의 대학생을 랜덤하게 뽑아서 110명의 학생이 흡연 경험이 있다고 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라지 피햇은 일단 110을 343으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요거 계산기 좀 필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대학생 중 흡연자 경험자 비율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다 이랬어요. 자, 어떻게 구합니까? 95% 신뢰 구간 라지 피해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라지 피해 1 마이너스 라지 피해 요렇게 계산한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343분의 110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340 루트 343분의 어떻게 해요? 343분의 110 곱하기 1-343분의 110. 너무 복잡하다, 그죠? 계산기 써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계산기 쓰면요. 이거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당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명을 뽑았다. 45명이 지지를 한다. 이건 어떻게 돼요? 시간부 세워볼까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x바가 아니죠. 죄송해요. 라지 피햇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라지 피햇 1 마이너스 라지 피햇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0.45 100분의 45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어떻게 0.45 곱하기 0.5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풀면 돼요. 요거 3번도 볼게요. 어느 지역의 청년 취업률 보려고 하는데 500명 조사했는데 400명이 취업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점수 정량은 500분의 400 해서 일단 앞부분은 다 맞아요. 점수 정량은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0.8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500분의 어떻게 됩니까? 0.8 곱하기 0.2 이렇게 돼요. 됩니까? 자, 그러면 제대로 구한 건 뭐예요?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지금 모 비율에 대해서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문제는 지난 7개년도에 총 16회 동안의 문제, 기출 문제를 살펴봤을 때 이 정도 3문제 나왔어요. 그죠? 자, 요런 평균에 주로 출제가 이렇게 쏠려 있는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는 7년 동안 한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평균 차이 검정은 나중에 T 검정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T 검정할 때 다시 자세히 다루고요. 그리고 대응 표본에 대한 평균 차이 검정 역시 T 검정할 때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 크기의 결정 문제입니다. 표본 크기의 결정.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사실.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모평균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추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규 모집단에서 시그마 제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어요. 자, 요즘에는 서로 뭐 대기업이나 이런 그 좋은 직장에서 개발자들을 서로 모셔가게 하겠다는데 도대체 IT 직종 개발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신뢰 구간을 딱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은 2천만 원에서 12억 사이에 있다. 이렇게 신뢰 구간이 긴 건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이 오차 한계 부분 있죠. 이 표집 오차를 얼마 이하로 제한을 하고 싶다라고 먼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신뢰 구간을 그 정도로 짧게 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샘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사전에 표본 조사를 하기 전에 표본을 추출하기 전에 미리 결정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하겠죠. 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임상 시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뭐 사회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샘플 수를 먼저 사전에 구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몇 명이 필요한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d 이하였으면 좋겠다. 자, 제가 루트 n분의 1만 남기고 좌변에 요 g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를 나눠주겠습니다. 양변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D 나누기 G 2분의 알파 시그마 이렇게 되죠. 자, 제곱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역수 취하면서 부등호 방향 반대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자, n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저는 시그마는 문제에서 줍니다. 그죠? 이게 시그마 아는 경우고 그 다음에 어때요? 95% 신뢰도 하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파도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D도 얼마 이하로 하고 싶다 했기 때문에 이 조건 주면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산을 해서 총 몇 명 최소한 필요한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 비율에 대해서 신뢰 구간 추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모 비율을 추정한다. 모 비율 P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n이 충분히 클 때 라지 p의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라지 p 햇 1 마이너스 라지 p 햇 요랬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어학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조사를 했는데 10%에서 90% 사이 어딘가에는 있어. 이런 식의 긴 신뢰 구간은 별로 좋지 않다. 따라서 뭐 45%에서 52% 사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신뢰 구간을 주고 싶다면 그러면 내가 이 신뢰 구간 표집 오차, 신뢰 구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이 표집 오차를 얼마 이하로 놓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라지 p hat 1 마이너스 라지 p hat이 d 이하여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g 2분의 알파를 나눠주겠습니다. 루트 n분의 라지 p hat 1 마이너스 라지 p hat g 2분의 알파 분의 d 제곱하겠습니다. 제곱. 역수 취해 볼게요. n 나누기 p hat 1 마이너스 라지 p hat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d분의 g 2분의 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씁니다. n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n에 대해서 자 라지 p hat 1 마이너스 라지 p hat 곱해주고 d분의 g 2분의 알파 전체 제곱입니다. 자, 근데 다 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샘플을 아직 뽑기 전이에요. 뽑기 전에 오차 한계를 좀 짧게 하고 싶어서 도대체 그러려면 몇 명 뽑아야 될까를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나한테 뭘 달라고 하냐면 표본을 뽑아야만 알 수 있는 표본의 비율 값을 요구해요. 만약 문제에서 과거에 뽑아봤을 때 이 값이 0.4로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난 전혀 사전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표본 사이즈를 산출을 하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여기 있는 이 식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라지 피햇 1 마이너스 라지 피햇은요. 마이너스 p 햇의 제곱 플러스 p 햇이네요. 요거 완전 제곱꼴로 한번 써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 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요렇게 되죠. 결국에는 라지 p의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축 p 햇, y축 라지 피햇 1 마이너스 라지 피햇 이라고 했을 때 피햇이 2분의 1일 때 그쵸? 피햇짜리 2분의 1 넣어보면 여기 0 되죠. 그때 4분의 1의 최대값을 갖고 자 요런 2차 곡선의 형태를 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얘는 피햇이 뭐가 됐든 간에 4분의 1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값 4분의 1을 여기다가 써주고 일반적으로 샘플 수를 산출합니다. 그죠? 요렇게 샘플 수 산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한번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자,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으로 표본 평균을 구하여 모 평균 추정하려고 합니다. 표본의 평균이 표준 오차를 반으로 줄이려면 자, 샘플 수는 얼마나 증가해야 되는가 이랬어. 얼마를 더 추출해야 되는가 했습니다. 자, 우리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는데 이때 이 표준 오차를 이 부분 더해지고 빼지는 부분을 d라고 하자. 근데 이 d를 2분의 d로 줄이고 싶어요. 그래야 더하고 빼지는 부분을 자 보세요. 원래 이만큼 d만큼 더하고 빼줬는데 그것을 2배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더하고 빼는 부분을 2분의 d로 줄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n이 얼마로 몇 배로 늘어나야 되는가? n이 4배로 늘어나야 돼요. 실내 구간 길이 2배로 줄이려면 n은 4배로 늘어나야 돼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해요? n은 4n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10명을 뽑았다 했어요. 자 그래서 n이 40이 되어야 되니까 추가로 몇 개를 더 뽑아야 되느냐 하면은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되게 꼬았어요. 자, 그 다음에 특수안전모자 제조하는 공장에서 모자 착용하는 사람들의 머리 크기 평균을 알고 싶어요. 이때 표준 편차가 약 2.3이라고 하자. 알려져 있다. 그때 모 표준 편차 시그마죠. 이때 95% 실내 구간의 오차 한계를 0.1 이하로 놓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 식 기억납니까? 풀었던 그 식 그대로 자, 계속 풀지 않겠습니다. 그 식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n은
D분의 G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다. 요렇게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G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G는 1.96 곱하기 시그마는 2.3이라고 알려져 있고 D는 0.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제곱해서 곱하면 되겠죠. 계산기 한번 볼까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식을 써놨어요. 우리 카메라 설정을 바꾸면 이렇게 제가 썼던 필기가 지워져서 여기 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요거 그대로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합니까? 분수 기호. 여기 보이죠? 분수. 요거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안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보면 1.96 곱하기 2.3 나누기 하면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나누기 0.1 이렇게 했습니다. 이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값을 제곱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보이시죠? x의 제곱 엔터. 자, 2032.2 나왔습니다. 자, 사람이기 때문에 2032명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2033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3번도 할 수 있겠죠? 3번도. 자, 문제 풀어볼게요. 약국의 드링크제 판매량에 대한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95% 신뢰 구간의 오차 한계를 0.5보다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자, 그쵸. 우리 똑같은 식 필요합니다. N은 D분의 G 2분의 알파 시그마의 전체 제곱 여기에다가 값을 그냥 대입을 하세요.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요거는 1.96 넣고 여기는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넣고 여기는 0.5 넣으시고 그리고 좀 전처럼 계산기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1536.64가 나온대요. 1536.64.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등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보다 무조건 커야 되죠. 1537. 요 4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5번 해보겠습니다. 5번은 딱 봐도 이제 모 비율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 추정할 때 오차 한계를 얼마 이하로 놓겠다. 그러면 n수가 몇 명 필요한가? 이거 계산하는 거죠. 자, 모 비율을 추론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샘플 사이즈가 그냥 맨 마지막에 우리가 유도했던 수식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따로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풀어드린 거, 증명한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세요. 자, D분의 G 2분의 알파 전체 제곱입니다. 자, 이때 나는 표본을 뽑아야만 pS를 알 수 있는데 몇 명을 뽑아야 될지 몰라서 샘플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 이 값을 또 요구하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다. 따라서 과거에 pS를 알고 있었다면 그걸 집어넣고요. 만약에 그런 정보 모른다면 phat과 1-ps의 최대값을 이 안에다가 넣어준다 했습니다. 이에는 가질 수 있는 값이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D분의 G 2분의 알파 전체 제곱 요렇게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D는 0.0이고요. G는 95% 신뢰 구간이니까 1.96의 전체 제곱이네요.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풉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사업 시행에 찬반 여론조사하고 있는데 400명으로 뽑아봤더니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표본이 적어서 신뢰성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표본의 크기를 4배로 늘려가지고 1600명의 주민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오차 한계는 어떻게 감소하느냐 이랬어요. 자, 추정 오차 한계 어떻게 계산합니까? G 2분의 알파 곱하기 n분의 p hat 1-p hat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지금 p hat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g 2분의 알파 그냥 0.5 가장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4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C 2분의 알파 지금 95% 신뢰 구간이다 했기 때문에 이 앞에도 1.96 그냥 바로 넣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400명일 때. 그러면 1600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 1600분의 0.5 곱하기 0.5 루트 하고 1.96 곱해주겠죠. 요거 계산하면 사실은 이제 표본의 크기를 4배로 늘리면 오차 한계의 크기는 2배로 줄어요. 그래서 얘만 계산해가지고 얘의 절반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4.9%가 나와요. 4.9%가 나오거든요. 요거의 절반인 2.45가 정답입니다. 자, 7번. 대규모 동일한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100명 뽑을 때랑 1000명 뽑을 때 어떤 것이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뭐예요? 일단 답은 뭡니까? 1000명을 뽑으면, 그죠? n수가 충분히 더 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짧게 추정이 되어서 더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이 1000일 경우에 표준 오차가 작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또 8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평균이 μ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고 그로부터 100개를 뽑거나 1000개를 뽑았을 때 100개를 뽑았을 때 x바 1000개를 뽑았을 때 y바라고 하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추정량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y바의 표준 오차가 더 작기 때문에 y바가 더 정확한 추정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샘플 사이즈와 연계시켜서 우리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고 나면 샘플 사이즈와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수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